정화 15년하고 달라진 점. 자, 여러분 가장 먼저 궁금하시 해 하실 게 돈이죠. 돈. 그죠? 그래서 일단 돈으로 잡아봤어요. 사실 2009년에 제가 처음 호노포노포노 알았을 때 저는 무직이었습니다. 이제 외국계 회사의 펀드 매니저였는데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고 경찰이 찾아오고, 그리고 저는 방송 작가를 하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무직 상태이면서 이제 학원 강사를 해 나가던 그런 때에 호opo노포노를 처음 알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, 그때 이제 학원 강사로서 시작을 했다가 학원도 막 차리고 그랬어요. 학원 차렸을 때는 뭐 괜찮았거든요. 여러분 학원이 돈 되게 잘 버는 거 아시죠? 학원은 뭐 원생 곱하기 원비니까 뭐 100명만 되면 뭐 몇천 우습잖아요. 네. 학원 되게 잘 됐어요. 그래서 한 달에 막 버는 돈이 막 남들 연봉 이랬거든요. 하지만 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, 그때는 사실 제가 제 집도 없고 다 이제 집도 다 월세에 살면서,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원 사업이 전 남편의 이슈들로 인해서 접게 됐어요. 그러면서 뭐 저희가 그 당시에 건물의 3개 층을 학원으로 썼어요. 건물의 3개 층을 학원으로 쓴다는 거는 임대료만 1,00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. 하고 선생님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, 그리고 그 학원 뭐 여러 차 뭐 리스비 뭐 여러 가지 유지비 이런 거 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몇 천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제 뭐 보증금으로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까먹기가 너무 쉽죠. 너무 쉽죠. 그래 가지고 그냥 다 날려먹고, 집에 있는 보증금도, 집도 그 당시에 월세였지만 집 보증금이 좀 컸는데 집 보증금도 1억 이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고, 결국에는 이제 그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떠나오는 순간에, 집을 이삿짐을 다 싣고 오는 순간에 제 통장에 있던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. 근데 함정이 있어. 현금은 3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사업을 망하면서 그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프리워크아웃을 그 회사 학원 명의가 제 명의였기 때문에 그 온갖 다 채무를 제가 떠안고 이혼을 했던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순자산은 30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천 얼마인 상태로 집을 나온 거죠. 이혼을 하고 애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한 상황이죠. 한때는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되게 쉽게 무너진 모래성이었고, 결국에 남은 거는 온갖 빚과 신용불량자와 그리고 애 딸린 이혼녀가 돼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네. 제가 뭐 과외하고 이러면 충분히 돈 200은 벌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때 1년도 되지 않아서 월 200이 아니라 훨씬 많은 이 돈을 벌게 됐고,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막 어려워지진 않았어요. 그 뒤로는. 정말로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어서 생활도 이어가고 인제 아이도 나도 이제 치유를 하는 시간이 됐고,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고 이제 용인으로 오고 동탄으로 오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의 자산은 이때 내가 들고 온 3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몇백 배가 된, 우리 동탄에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2개 있고. 네. 그래서 하지만 지금 남편이랑 결혼할 땐 처음부터 자가로 이제 빚은 대출이 엄청 많았지만 그래도 자가로 시작을 했고 또 그 빚도 금세 갚고,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운이 좋아져서 정말 되게 빠른 시간에 많이 자산이 좋아졌다.
사실 그 정화를 하다 보면 모두에게 그 개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은 그 필요한 시기에 돌아온다라는 게 팩트예요. 그러니까 핵심이에요. 근데 사람들이 그 나는 뭐 10억이 있어야지 행복할 거야. 혹은 나는 뭐 더 큰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돈이 오지 않으면 왜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정화를 하면서 얻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돼서 벼락 맞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돈이 인상되면서 흐름이 좋아지는 게 맞고, 그리고 엄청 여유롭진 않더라도 이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흘러가는, 돈은 흐름이거든요. 사업하시는 분들 알죠? 돈은 흐름이에요. 돈이 막히면 정말 부정맥이 생기는 그런 흐름인데, 이 흐름이 유연하고 잘 되어 있다면 나는 정화를 잘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정화를 했는데 뭐 수입이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안 좋아지신 건가?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실 거란 말이죠. 내 욕심에 성이 차지 않는 거라는 것이지,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빚이 허덕이고 이러신 분은 아마 정화했을 때는 없을 거예요. 네. 돈에 대해서 내가 액수를 정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왜냐하면 저도 제가 액수를 정해놓고 정화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, 그냥 그때그때 겪는 돈에 대한 문제, 뭐 카드값이면 카드값,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겪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, 두려움이나 막막함이나 무기력함,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10억을 갖고 싶은데 왜 10억이 안 오지? 이 상황을 정화해줘라고 하는 건 올바른 정화법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을 쓸 때, 혹은 고지서 같은 거에서 받았을 때, 대출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것을 놓아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나왔는데, 일단 남편이 바뀌었어요. 정화를 하면서.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비교하는 게 그다지 아름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관계로 얘기를 하자면, 첫 번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희생을 해서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였고,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제가 무실당했다고. 어디서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. 안 되죠. 어쨌든 그 남편은 한때 돈은 잘 벌었을지 모르나 굉장히 부적절한 이성관을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육아나 이런 거 참여하지 않았고 이기적이었다.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왜냐면 막 저한테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. 안마방 같은 데 좀 갔다 오면 안 되냐고. 그런 거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. 여러분은 허락할 수 있어요? 그런 성매매 업소에 가는 거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. 그런 거 해달라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, 막. 저는 애 낳은 지 막 얼마 안 돼가지고 애 키우느라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, 자기는 제가 뭐 애를 보느라 너 애한테만 사랑을 주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한다는 자체 이상하지 않아요? 어쨌든 그런 남편을 보내고, 지금 남편은 오니피리가 먼저 마음에 들어 했던 남편이었고, 정말 제가 아직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그 전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았을 때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뭐 자기가 뭐 우리 뭐 노후에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막 이러면, 뭐 늙어서 이런 거 좋겠다고 하면 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늙어서 과연 너랑 있을까?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. 너무 깜짝 놀랐어요, 그때.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 듣고 있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내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린 거였기 때문에 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?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니피리 소리였구나. 음, 음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편은 훨씬 능력이 있는 남편이기도 하고, 저를 굉장히 지지해 주는 사람이죠. 파트너십이 있죠. 어쨌든 이렇게 저런 미친놈 같은 소리는 당연히 안 하고요. 네.
남편은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. 어쨌든 대기업의 연구원이니까. 네.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되겠죠? 네. 네. 어쨌든 뭐 그렇게 만나서 남편도 좀 늦은 나이였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고 사실 남편은 초혼이고 저는 재혼이었기 때문에 되게 집안의 반대가 심할 거를 예상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 반대가 있었지만 못 넘을 건 아니었어요. 네. 못 넘을 건 아니고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어요. 결혼식은 안 하고 남편이랑 그냥 하와이 가서 저희 딸이랑 가서 인제 웨딩 사진만 찍고 그렇게 넘어갔는데요. 지금 남편이랑은 굉장히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. 그때는 날 희생하는 거였으면 지금은 존중을 받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쨌든 하고 제가 하는 일들을 응원받으면서 그래요. 저랑 다른 면이 많지만 보완이 되는 면도 많은 분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 성격인데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네.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성격은 굉장히 제가 고집이 세요. 제가 계획해 놓은 대로 해 놓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성격이고 그리고 원래 타고나기를 예민해서 특히 막 청각, 시각 이런 거 후각 다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오디오가 겹치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제가 막 소리치고 물건 던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침묵으로 제 화를 엄청나게 표현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마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.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긴장도가 높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.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어 말 걸었다가 욕먹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제가. 네.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유해졌다. 특히 제가 감각적인 게 덜해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떤 게 제가 스스로 바뀌었다고 느끼냐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나는 건 많이 없어졌어요.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했을 때 올라오는 분노나 되지 않았을 때 짜증 이런 것들은 정말 90% 이상 사라져서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즉흥적이고 유연한 사람으로 좀 바뀌었다. 제가 성격이 옛날에 더러웠다가 지금은 그래도 봐줄 만해졌다. 이 정도로. 저도 이거는 뭐냐면 가족이에요, 가족. 글씨를 안 썼네, 제가.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. 부모님은 우리가 약간 넘어야 할 큰 산이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. 저희 아빠는 정말 목소리가 엄청 커서 저희 집이 7 층인데 아빠가 7 층에서 전화하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그런 목청을 가지고 계시거든요. 성격이 완전 불 같고 목소리 엄청 크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나 그리고 장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을 만족시켜 주려고 나를 무리하게 만드는 게 되게 컸어요.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결혼 생활도 이 남편과 부모님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되게 난처해하는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가 컸거든요. 얘는 내 말 안 듣고 부모님은 요구하는 게 많고 근데 얘는 이거 안 하고 이러면 진짜 부모님이 나한테 와서 막 남편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전달해도 소용이 없을 거고 그렇다고 얘가 막 내가 어떡하라고 막 약간 어쩔 줄 모르는 그 짜증과 원망 이런 것도 있고 아빠 엄마 만나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. 첫 애를 낳고 돼서 애 낳고 키우고 일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엄마가 "남들 다 하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."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되게 상처가 됐었던 부모님이 약간 벽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. 부모님을 엄청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도 없고 어떤 기대도 불만도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는
사이예요.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정이지만 친정 가는 거 자체가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 이럴 수 있잖아요. 이런 가족도 얼마나 많다고요. 근데 지금은 친정 가서 내가 편하게 쉬고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한테 상처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조화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관계로 되었다라는 거죠. 저는 이것도 되게 제 인생에 큰 거였어요. 부모님이랑 결혼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상처가 자기 자식과의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끊었다는 거죠. 부모님 내가 편하게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미래 마지막이에요. 예전에는 내가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미래들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몇 살 때 집을 사고 그리고 뭐 학원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충분히 내가 사는 삶에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요. 미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. 내년에 어떻게 되겠지도 사실 생각이 안 돼요. 제가 3년 전에 사주를 공부를 시작을 해서 2년 전에 프로 역술가로 활동을 또 하고 작년에도 법인을 세워서 프로덕션을 하고 제작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게 제가 뭐 '내가 3년 후에 뭘 세워야지. 몇 년 후에 뭐 공부해야지.'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해에 갑작스럽게 만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졸지에 이렇게 유튜버로서 매일 주 6일 방송을 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제가 2년 전에 알았나요? 몰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'내년에 난 어떻게 돼야지.'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. 하지만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확장되고 그리고 훨씬 재밌다는 거죠. 이 반복되는 미래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고 무궁무진한 미래를 받겠다는 거예요. 네. 이제 반복된 패턴은 여러분 기억이고요.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, 나에게 낯선 것 이런 것들은 영감이에요. 그러니까 제 미래는 기억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영감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 가족이 내년에 어떤 삶을 살지,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재밌고 풍요로운 일들을 할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. 제가 정화를 하고 15년 동안 달라진 것들은 이렇습니다.